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의 금융권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2025년 1월에 뱅크런 훈련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이 공식적으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가계부채는 이미 1952조 8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92.7%로 2012년 이후 10년간 GDP의 13.8%포인트나 증가했는데도 민간 소비는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것은 따로 있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뱅크런이 시작되면 무엇이 먼저 사라질까요? 당신이 가진 현금인 줄 알았다면 오산입니다. ATM 기계가 먼저 멈춥니다. 신용카드가 먹히지 않습니다. 국제 송금이 차단됩니다. 그리고 국민 경제는 72시간 내에 완전히 마비됩니다. 지금부터 그 끔찍한 시나리오를 실시간으로 따라가 보시죠. 2023년 3월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을 기억하십니까? 그 사태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고작 이틀 만에 은행 예금의 85%, 즉 42억 달러가 빠져나갔습니다. 초당 100만 달러씩 말 그대로 쌀을 퍼내듯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결국 한국은행이 움직였습니다. 올해 1월부터 뱅크런 긴급 대출 제도를 신설했거든요. 은행들이 보유한 대출 채권까지 담보로 받겠다는 뜻입니다. 자산의 70%가 대출 채권인 은행들 입장에서 이는 마지막 생명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뱅크런의 신호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첫 번째 신호는 SNS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온라인에서 A은행 부실 설명회 열린다는 루머가 퍼집니다. 몇십만 명이 공유합니다. 유튜버가 은행 대출 부실 적발 같은 영상을 올립니다. 근거 있는 소식인지 없는 소식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포는 전염성이 강하니까요. 네. 실제로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보세요.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받자 전국의 모든 저축은행에서 하루 수천억 원대의 예금이 빠져나갔습니다. 한 곳의 문제가 금세 전체 산업으로 번진 겁니다. 그리고 한국의 가계부채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 3명 중 2명은 빚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2025년 2분기 기준 가계부채는 1952조 8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은행이 정말 위험하다고 느껴지는 순간 사람들은 나부터 돈을 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 돈이 정말 안전한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2025년 9월부터 예금 보호 한도가 인상되었습니다. 이전 24년간 유지되던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2배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이 역설적으로 왜 이제야 올린 걸까라는 의심을 키웁니다. 은행 위험이 높아져서 급히 대비하는 건가라는 공포심이 시민들 사이에 퍼집니다. 바로 여기서 뱅크런이 시작됩니다. 합리적 선택이 비합리적 결과를 낳는 구성의 오류가 벌어지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누구나 자신의 돈을 지키려는 정당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동시에 돈을 빼려고 할 때 은행 뱅크런이 시작된 첫 순간 무엇이 가장 먼저 바뀔까요? ATM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24시간 언제든 현금을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은행에게 현금 유동성 위기가 닥치면 상황은 180도 바뀝니다. 그리스의 2015년 뱅크런을 보세요. 국민들이 은행에 몰려가자 정부와 중앙은행은 즉시 대응했습니다. ATM의 일일 인출 한도를 하루 60유로로 제한했습니다. 약 8만 원입니다. 당신의 계좌에서 하루에 딱 8만 원씩만 뽑을 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내 식구라 하더라도 하루 32만 원입니다. 만약 급하게 써야 할 예금이 5천만 원이 있어도 한 달에 고작 240만 원 남짓밖에 손에 쥘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은행들이 현금 보유액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걸 감지하는 순간 한국은행의 지시와 함께 ATM 인출 한도 규제가 시작됩니다. 첫날은 아마 일일 500만 원 한도가 설정될 겁니다. 아직까지는 여유 있다는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죠. 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ATM 앞에 대기열이 생깁니다. 아침 6시 은행이 문을 열기도 전에 ATM 앞에는 수십 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8시쯤이 되면은 수백 명입니다. 회사에 갈 시간이 다 되는데도 사람들은 ATM 줄을 섭니다. 왜냐하면 현금이 떨어질까 봐서입니다. 그리고 디지털화된 한국의 현실을 생각해 보세요. 스마트폰에서 현금 인출 신청 버튼을 누르는 순간 수만 명이 동시에 ATM으로 달려갑니다.
모바일 뱅킹 앱은 접속자 폭주로 마비됩니다. 화면에는 현재 접속 대기 10만 명이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SVB 사태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과거의 느린 뱅크런이 아니라 초고속 디지털 뱅크런입니다. 신용카드는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멀쩡합니다. 카드 거래는 통장에서 실시간으로 빠지지 않거든요. 하지만 은행들의 결제 대금 정산 능력이 불확실해지는 순간 가맹점주들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카드사로부터 돈을 제때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공포 때문입니다. 은행이 직접 현금을 못 주니까 가맹점 수수료도 받을 수 없다는 루머가 퍼집니다. 그러면 모든 가게가 카드 결제를 거부합니다. 신용카드가 먹통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뱅크런의 첫 12시간이 지나갑니다. 상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ATM은 이미 대부분 빈 상태입니다. 지역별로 현금 보유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서울의 은행들은 금고에 보유한 현금을 모두 사용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긴급 차량으로 현금을 운송해 오고 있지만 수요를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현금을 구하기 위해 먼 거리의 은행 점포로 이동합니다. 은행 점포 앞에는 5시간, 10시간의 대기열이 생깁니다. 이제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청은 긴급 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공식 발표를 합니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개인당 일일 현금 인출 한도를 300만 원으로 제한합니다. 이건 사실 정부의 패배 선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무제한 현금을 공급할 수 없습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발표가 나오는 순간 패닉은 극에 달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지금 당장 줄을 서지 않으면 돈을 못 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새벽 2시, 새벽 3시에도 ATM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신용카드는 이제 거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가맹점들의 카드 결제 거부가 광범위하게 일어났거든요. 편의점에서 물 한 병을 사려고 카드를 내밀어도 거부됩니다. 이제 현금만이 진짜 돈입니다. 국제 송금은 이 시점에서 완전히 차단됩니다. 한국은행은 원화 외환 보유고를 지키기 위해 해외 송금에 엄격한 제한을 가합니다. 그리고 환율이 급등합니다. 원화 가치가 폭락하며 환율이 달러당 1,500원을 돌파합니다. 수입품의 가격이 갑자기 올라갑니다. 가솔린 값이 오릅니다. 식재료 수입가가 오릅니다. 전 국민의 생활비가 급상승합니다. 해외에 자녀를 두고 있다면 지금 당장 생활비를 보낼 수 없습니다. 예약해둔 비행기 티켓 장음조차 낼 수 없습니다. 뱅크런이 시작된 지 24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상황이 본격적으로 변합니다. 단순히 현금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넘어 경제 전체가 마비되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현금이 없으면 모든 경제 활동이 멈추기 때문입니다. 무서운 영상들이 SNS에 떠돌기 시작합니다. 은행 점포 앞에 대기열을 찍은 영상, 텅 빈 ATM 앞에 서 있는 노부부의 모습, 우리 은행도 위험하다는 유튜브 영상들, 이 영상들은 다른 은행으로의 뱅크런을 부추기 빕니다. 이제 뱅크런이 다른 은행들로 전염됩니다. 이제 처음엔 A은행만의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모든 은행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모든 은행이 동시에 현금을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혹시 내가 다니는 은행도 위험한 게 아닐까라는 불안감이 생깁니다. 전국의 모든 은행으로 뱅크런이 번집니다. 첫째, 소비가 멈춥니다. 신용카드가 먹히지 않고 현금은 매우 한정되어 있으니 사람들은 필수품만 구매합니다. 백화점과 쇼핑몰은 고객이 급감합니다. 소매점의 매출은 절반 이상 떨어집니다. 둘째, 기업들이 위기에 빠집니다. 회사의 현금 흐름이 끊깁니다. 월급을 줄 현금이 없어집니다. 급여일이 다가오는데 은행에서 현금을 못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는 직원들에게 현금 대신 계좌 이체를 권고합니다. 셋째, 부동산 거래가 완전히 멈춥니다. 당신이 집을 팔기로 했다고 해도 거래가 성사되지 않습니다. 구매자는 현금을 뽑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계부채 문제가 폭발합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1952조 8천억 원입니다. 그 대부분은 은행과 저축은행의 대출입니다. 월급이 통장에만 들어오고 뽑을 수 없으면 사람들은 대출금을 못 갚습니다. 너무 많은 가게가 동시에 대출금을 연체하기 시작합니다. 은행 입장에서 이것은 막다른 길입니다. 한편으로는 현금이 없어서 뱅크런으로 죽어가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출 연체로 자산이 썩어갑니다. 연쇄 부도의 시작입니다. 뱅크런이 시작된 지 48시간, 이제 상황은 개인의 삶으로 내려옵니다. 당신의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당신은 밥을 지어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현금은 거의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먹을 음식을 사기 위해 남겨둔 현금이니까요. 마트에는 이상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사람들이 필수 식량품만 장바구니에 담습니다. 생필품이 급속도로 줄어듭니다. 달걀, 쌀, 식용유, 라면이 선반에서 사라집니다.
사람들이 비상시 먹을 음식을 비축하기 시작했거든요. 이건 뱅크런이 아니라 전쟁 상황입니다. 가스비를 낼 시간입니다. 수도비도 내야 합니다. 전기요금도 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현금으로 이 모든 걸 다 내기는 부족합니다. 계좌 이체도 많이 해야 하는데 은행마다 일일 이체 한도 규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이 운영하는 버스 회사라면 버스 운전사들의 급여를 줄 현금이 없습니다. 때문에 버스 운행이 차질을 빚습니다. 택시 기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할머니를 모시고 있다면 할머니는 응급실에 가야 합니다. 의료비로 큰 현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현금은 일주일치 생활비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취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서로를 의심합니다. 은행에서 현금을 많이 뽑은 이웃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서 빌리려는 이들이 몰려옵니다. 뱅크런이 시작된 지 정확히 72시간 3일이 경과했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끔찍한 결과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경제 지표들이 급락합니다. 한국은행은 긴급금리 인하를 감행했지만 금리는 의미가 없습니다. 돈의 공급이 문제니까요. 네, 코스피 지수는 급락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에서 빠져나갑니다. 원화 환율은 달러당 1,500원을 돌파했습니다. 국민들이 삶의 모든 곳에서 인플레이션을 체감합니다. 한국은행은 새로운 카드를 꺼냅니다. 은행들의 대출 채권을 담보로 받는 긴급 여신입니다. 이제 거의 모든 은행이 한국은행에 손을 벌리고 있습니다. 일부 중소저축은행들이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위기 관리 체계가 작동합니다. 정부는 긴급회의를 소집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임시 조치를 발표합니다. 몇몇 필수 상업에는 정부가 직접 현금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마트, 체인, 병원, 약국, 공공버스 같은 곳입니다. 하지만 이조차도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가 모든 가게에 현금을 공급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개인 사업자들의 폐업이 시작됩니다. 작은 카페를 운영한다면 당신은 지난 3일간 단돈 한 푼도 벌지 못한 셈입니다. 학교들이 급식을 제공하지 못하기 시작합니다. 급식 재료비를 지불할 현금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수출이 급락합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부품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붕괴됩니다. 거래량이 거의 0에 가까워집니다. 전세금을 못 받은 전세 세입자들은 집에 국민들의 정신 건강이 악화됩니다. 자살 사건도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이 상황을 최악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역사를 보세요. 2013년 키프로스에서는 정확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은행들이 부실에 빠지자 정부는 예금 세금 같은 이상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를 헤어컷이라고 부릅니다. 100만 원 이상의 예금에서 9.9%를 빼갔습니다. 당신이 1억 원을 은행에 맡겼다면 앉은 자리에서 990만 원을 뺏기는 거죠. 하룻밤 사이에 1,000만 원 가까운 돈이 사라지는 겁니다. 정부의 공식 탈취입니다. 그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키프로스의 경제는 5년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사망률이 올랐습니다. 자살률도 올랐습니다. 젊은이들은 2015년 그리스는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ATM 한도가 하루 60유로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8만 원입니다. 카드 거래도 제한되었습니다. 국제 송금은 금지되었습니다. 은행이 6일간 완전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스 국민들이 취한 행동은 많은 사람들이 은행에서 돈을 완전히 꺼냈습니다. 그리고 집에 현금으로 보관했습니다. 은행 신뢰도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리스 국민 중 상당수는 여전히 현금을 집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가장 피해를 입은 건 누구였을까요? 개인입니다. 특히 저소득층 개인입니다. 무직자들, 노인들, 장애인들, 이들은 현금이 없으면 먹을 것도 살 수 없습니다. 신용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장 먼저 사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한국은행이 뱅크런 대비 훈련을 시작한 것이 얼마 전이었습니다. 올해 1월 영상으로 수행된 모의 훈련입니다. 이 훈련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한국의 금융 시스템도 뱅크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2023년 실리콘밸리 은행 사건으로부터 배운 교훈이 반영된 거죠. 그러나 훈련만으로 뱅크런을 막을 수 있을까요? 역사는 말합니다. 아니요. 지금 상황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위험합니다. 첫째, 가계부채가 GDP 대비 92.7%로 극도로 높습니다. 절대액으로는 1952조 8천억 원입니다. 둘째, 세계 경제가 불확실합니다. 한국의 수출은 이미 약화되고 있습니다. 셋째, 디지털화는 뱅크런의 속도를 극도로 높입니다. 과거에는 은행 창구줄에서 2시간이 걸렸던 것이 이제 스마트폰으로 2분 안에 완료됩니다. SVB의 초고속 뱅크런처럼 한국도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넷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국민들의 은행 신뢰도가 천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자가 증가하고 연체율이 올라가고 금융사기 사건들이 계속됩니다. 만약 정말로 뱅크런이 시작된다면 우리가 72시간 안에 겪게 될 일들은 이렇습니다. ATM에서 현금을 뽑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국제 송금이 차단됩니다. 환율이 급등하면서 달러당 1,500원 이상 가고 수입 물가가 폭등합니다. 기업의 현금 흐름이 단절됩니다. 자, 부동산 거래가 완전히 중단됩니다. 개인 사업자 폐업이 급증합니다. 식료품이 부족해집니다. 대출금 대량 연체가 일어납니다. 중소금융기관들이 파산합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정부의 강제 예금 헤어컷이 이루어집니다. 이것들은 전부 실제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리스와 키프로스에서 그리고 과거 여러 나라에서요. 한국은 지금 그 모든 조건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뱅크런 대비 훈련은 훌륭한 신호입니다. 2025년 9월에 예금보호 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린 것도 대비책입니다. 하지만 신호와 규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뱅크런은 개인의 공포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합리적이지만 동시에 비합리적인 개인들의 선택이 모여서 만드는 카타스트로피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비는 무엇일까요? 그건 아마도 이것입니다. 당신이 정말 신뢰하는 사람들과 함께 작은 공동체를 만드는 것, 서로를 돕고 나누는 관계를 미리 만들어 두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이 위기를 견뎌내겠다는 다짐입니다. 뱅크런은 개인의 두려움에서 시작되지만 공동체의 신뢰로만 멈춰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역사에서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경제 분석 영상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우리 함께 경제의 흐름을 읽으며 미래에 더 잘 대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